한국직업방송과 연합뉴스TV가 함께 만드는 취업 전문 뉴스 투데이 고용플러스입니다. 최저임금 인상과 함께 자영업자들의 인건비 부담이 늘자 정부가 지원 대책을 쏟아내고 있는데요. 식당이나 편의점, 제과점 등을 운영하는 소상공인들에게 실제 도움이 되고 있는지 이진우 기자가 직접 현장을 찾아갔습니다. 서울 광화문의 한 식당입니다. 지난해까지 10명 안팎이었던 종업원 수가 올 들어 절반 수준인 6명으로 줄었습니다. 최저임금에 따른 10.9%다. 그러면 이 기존에 근무하고 계신 분들도 10.9% 정도의 인상 요일이 생긴다는 거죠. 이게 더 큰 문제가 되는 것이죠. 직원들의 인상폭까지 생각을 하니까 월 100만 원 정도 차이가 나더라고요. 정부는 이런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자영업자의 어려움을 줄이기 위해 지난해부터 지원 대책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가장 중점을 두는 건 30명 미만 사업장을 대상으로 종업원 1명당 월 13만 원을 지원해주는 일자리 안정자금. 지난해 2조 4,500억 원이 집행됐고 올해도 2조 8천억 원이 지원될 예정입니다. 하지만 현장에선 정부의 기대와 달리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일자리 안정자금을 신청하려면 종업원들이 4대 보험에 가입하도록 해야 하는데 보험료 납부를 꺼리는 직원들이 많다는 겁니다. 근로자들이 싫어한다는 거예요. 근로자들이 4대 보험을 가입을 해야 되는데 근로자들이 가입을 원치를 않거든요. 2%대 저리대출 혜택이나 카드 수수료 제로화 등 최저임금 인상 충격을 완화시키기 위해 나온 정책들에 대해서도 반응이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언제 중단될지 못한 그 한시적 제도로 임시 방편적인 제도이지 저희 소상공인한테 직접적으로 혜택이나 근본적 대안은 되지 못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국내 자영업자는 지난해 10월 기준 567만 명, 전체 취업자의 20.9% 규모입니다. 자영업자들은 현장의 목소리를 제대로 담지 못한 정부의 지원 대책에 선뜻 손을 내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이진우입니다. 지난달 고용보험 가입자 수가 6년 2개월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증가했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구직급여 지급액이 첫 6조 원을 돌파하는 등 고용 상황을 낙관하긴 시기상조라는 분석입니다. 신세롱 기자가 전합니다. 지난달 고용보험 가입자 수가 6년 2개월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총 가입자 수는 1,341만 명, 지난해 같은 달보다 47만 명, 3.6% 늘었습니다. 실제 지난해 7월 이후 고용보험 가입자 수의 전년 대비 증가폭은 지속적으로 커지고 있습니다. 사회 안전망으로 들어온 노동자 수가 늘면서 고용의 질이 개선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반면 실업자의 구직 활동을 돕기 위해 정부가 주는 구직급여도 사상 처음으로 6조 원을 돌파했습니다. 지난해 구직급여 지급액은 모두 6조 4,523억 원. 1년 전보다 28.5%나 증가했습니다. 그만큼 고용 사정이 개선되지 않았던 겁니다. 실제로 지난해 11월까지 취업 활동을 포기한 구직 단념자는 570만여 명으로 월 평균 52만 명 수준입니다. 48만 명 수준인 1년 전보다 8%가량 증가한 겁니다. 구직급여는 하한액이 최저임금의 90%로 정해지는 만큼 최저임금 인상도 어느 정도 구직급여 증가에 영향을 준 것으로 풀이됩니다. 한 취업 포털의 설문조사 결과 올해 고용시장이 나아질 것으로 예측한 구직자와 직장인은 12.5%에 그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연합뉴스TV 신세롬입니다. 작년 말부터 시작된 희망퇴직으로 국내 주요 은행마다 행원 수백 명씩이 이미 떠났거나 나갈 채비를 하고 있습니다. 신한은행은 오늘 14일까지 희망퇴직 신청을 받고 우리은행은 지난해 12월 임금피크제에 들어가는 1964년생을 대상으로 희망퇴직 신청을 받았습니다. 앞서 지난해에도 신한은행이 700여 명, 우리은행이 1,000여 명이 희망퇴직으로 나갔고 NH농협은행은 500여 명이 은행을 떠났습니다. 총 파업을 앞둔 KB국민은행은 희망퇴직 여부가 불투명하고 KB하나은행도 임단협이 끝나지 않아 임금피크제 대상 직원 특별퇴직이 미정입니다. 전 연령대 가운데 20대만 아직도 2009년 금융위기 당시의 고용률을 밑도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산업연구원에 따르면 10년새 50대와 60세 이상 연령대의 고용률이 가장 빠르게 상승해 2009년 고용률을 넘어섰고 30대와 40대도 꾸준한 상승세를 이어온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반면 20대 청년층의 월 평균 고용률은 지난해 1월에서 10월까지 57.8%로 2009년 수준을 0.6%포인트 밑돌았습니다. 보고서는 청년들이 졸업 후 첫 노동시장 진입에 실패하면 빈곤층이 될 확률이 높아 국가적 복지 부담이 가중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새해 시작부터 세계 경제에 중국발 경고등이 켜졌습니다. 중국의 내수 부진과 경제 성장세 둔화는 우리 경제를 더욱 어렵게 할 수 있는데요. 소재영 기자입니다. 새해 들어서자마자 세계 경제에 중국의 이상 징후가 부각되고 있습니다. 중국의 제조업 구매자 관리 지수는 지난달 49.4로 2016년 7월 이후 최저치로 떨어졌습니다. 50보다 낮다는 것은 기업들 사이에서 경기 악화를 전망하는 시각이 우세하다는 뜻입니다. 자동차 판매도 2017년보다 3% 줄며 28년 만에 처음으로 감소했습니다. 중국에서 세계 최대 IT 기업 애플의 매출이 하락하자 세계 증시가 휘청였던 것을 비춰볼 때 파급 효과는 중국 내에만 머무르지 않습니다. 빠르게 불어나는 중국의 국가 부채는 또 다른 불안 요인입니다. 2017년 기준 중국의 국내 총생산, GDP 대비 가계와 기업, 정부의 총부채 비율은 255.7%, 2008년보다 2배 가까이 높아진 것입니다. 가파르게 늘어난 빚 부담 때문에 중국의 민간 소비와 투자가 위축되면 중국 수출 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는 직접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나라 수출의 4분의 1 이상이 중국으로 향하고 있고요. 이 가운데 상당 부분이 중간재 및 부품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중국 경제의 하강 그리고 부채 증가에 따른 중국의 경기 대응 능력의 저하는 우리 경제에도 어려움을 만들 것으로 생각됩니다.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가 전망한 중국의 올해 경제 성장률 전망은 6.3%로 최근 몇 년 사이에 성장 둔화세가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우리 경제도 중국발 불안 요인에 대비할 필요성이 한층 커졌습니다. 연합뉴스TV 소재형입니다. 가계빚 억제와 환율 안정을 위해 한국은행이 올해 한 번은 기준금리를 올릴 것이란 관측이 지금까지의 정설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전망이 약해지고 있습니다. 경제 사정은 어렵고 대외 여건도 달라졌기 때문인데요. 동결은 물론 인하 가능성까지 거론됩니다. 박진영 기자입니다. 지난해 11월 한국은행은 1년 만에 금리 인상을 단행했습니다. 오늘 금융통화위원회는 한국은행 기준금리를 현재 1.50%에서 1.75%로 인상하여 통화정책을 운용키로 했습니다. 올해도 한 번 정도는 올릴 것으로 예상돼 왔는데 사정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우선 12월 미국 연방준비제도의 금리 인상으로 한미 금리 차가 0.75%포인트까지 벌어진 가운데 최근 파월 의장이 금리 인상 속도 조절을 시사했습니다. 한은의 금리 인상 신호가 이미 약해졌다는 평가도 나옵니다. 재작년 6월 금리 인상 신호를 처음 준 이래 총재의 공식 발언에 늘 들어있던 완화 정도 추가 조정 여부란 표현이 빠진 총재 신년사가 대표적입니다. 일각에선 인하 가능성까지 제기합니다. 세계적 불황 전망이 나오는 만큼 부양책이 불가피하다는 건데 각국에선 벌써 완화 기조 유지나 추가 완화 움직임이 나옵니다. 지난해 말 마이너스 금리를 동결한 일본, 새해 들어 은행 지급 준비율을 1%포인트 낮추고 대출 요건을 완화한 중국이 대표적입니다. 노무라 금융투자는 미국이 금리를 올리지 않고 가계부채 증가율이 걱정 안 되는 수준까지 낮아지면 한은이 금리를 내릴 수 있다는 전망을 내놨습니다. 하지만 금리를 내리면 가계빚 억제가 어렵고 자본시장 안정에 부담이 될 수 있어 올해도 부양이냐 안정이냐를 놓고 한은의 고민이 깊을 전망입니다. 연합뉴스TV 박진영입니다. 얼어붙은 소비 심리 살리기에 고심해온 유통가에 요새 싸게 많이 팔자는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대형마트에서는 전복 한 마리를 990원에 팔고 일부 대형 외식 업체에서는 새해를 맞아 2,019원만 받는 이벤트도 벌이고 있습니다. 이동훈 기자입니다. 대형마트 해산물 코너에 전복이 조금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한 마리당 990원에 파는 건데
평일인데도 개점 때 내놓은 물량이 점심시간이 지나자 다 팔릴 정도로 인기입니다. 소비자들의 장바구니 물가 안정을 위해서 저희가 좋은 품질의 상품을 최대한 가격을 낮춰서 판매하게 되었습니다. 이 대형마트는 삼겹살도 100g당 990원에 팔고 계란은 반값에 내놨습니다. 마진을 줄이는 대신 많이 파는 전략인 겁니다. 대형 외식업체도 이런 박리담의 전략을 구사하고 있습니다. 이 식당은 3명 이상이 와서 이벤트 사진을 보여주기만 하면 샐러드바 요금을 한 명에게 2,019원만 받는 새해 이벤트를 진행 중입니다. 심지어 폐점 사례가 할인 이벤트에 활용되기도 합니다. 이 식당 브랜드는 폐점 안내 입간판을 찍어서 계산할 때 보여주면 3명 이상일 때 한 명분을 반값으로 깎아주는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한 도시락 업체에선 1월 한 달간 요일별로 값을 최대 1,500원까지 깎아주는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런 박리담회가 전형적 불황형 마케팅이라고 평가합니다. 불황일 때는 일단 가격을 낮추는 방법을 통해서 박리담회용으로 가는 것이 기업으로서는 합리적인 선택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정부는 경기가 침체 국면이란 공식 판단을 내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유통가에서는 이미 불황형 마케팅이 대세가 되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이동훈입니다. 쇼핑을 할 때 내게 맞는 상품을 고르느라 몇 시간째 고민하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유통업계가 인공지능을 갖춘 로봇을 쇼핑 도우미로 활용하고 자율주행 카트를 도입하는 등 새로운 서비스를 속속 선보이고 있습니다. 이진우 기자입니다. 한 유통업체 모바일 홈페이지입니다. 화면 아래 말풍선을 클릭하면 말로 하는 쇼핑창이 뜹니다. 대화를 나누면서 취향에 맞는 상품 추천부터 결제, 배송까지 도움받는 서비스입니다. 최근 대형 유통업체들이 잇따라 도입하고 있는 챗봇입니다. 배송 교환 반품 같은 그 사이트나 모바일을 통해서 해결해야만 했던 서비스를 간단하게 채팅을 통해서 해결할 수 있도록. 자율주행 서비스를 활용하려는 시도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마트는 이미 지난해부터 시범적으로 대화형 로봇 페퍼를 매장에 배치했습니다. 만약 고객이 식품 코너에서 서성이면 다가가서 어떤 요리를 하고 싶은지 묻고 고객이 답변한 요리에 필요한 소스 정보를 제공하는 역할을 합니다. 또 장본 물건을 담아 따라오고 줄 서 기다릴 필요도 없이 계산까지 알아서 해주는 자율주행 카트, 일라이를 선보이기도 했습니다. 올해 하반기에는 매장에서 구매한 상품을 자율주행차로 배송하는 서비스를 공개할 계획입니다. 마트나 편의점 같은 데는 이제 인건비 부담이 있는 아무래도 산업이다 보니까 관심을 많이 가지고 좀 시도를 하고 계신 걸로. 챗봇에서 자율주행 카트, 배송까지 인공지능을 활용한 새로운 서비스가 유통업계와 쇼핑 문화에 새로운 바람을 불어넣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연합뉴스TV 이진우입니다. 사회적으로 핫한 이슈를 키워드로 알아보는 핫키워드 시간입니다. 안치홍 아나운서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핫키워드 시간입니다. 2019년 올해 고용규엔 과연 어떠한 변화가 찾아올까요? 핫키워드에서 알아봅니다. 네, 올해에는 고용, 노동 분야에 큰 변화가 찾아올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당장 지난 1일부터 최저임금이 다시 인상이 됐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새해부터 최저임금은 7,530원에서 8,350원으로 작년보다 10.9% 인상됐는데요. 이렇게 되면 최저임금을 받던 근로자는 주 40시간 동안 한 달을 일했을 때 주유 수당을 포함하면 174만 5,150원을 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올해 최저임금 인상에 영향을 받는 임금 근로자는 500여만 명으로 역대 최대 규모가 될 것으로 전망했는데요. 이는 전체 근로자의 약 25%에 해당하는 수준이라고 합니다. 네, 그렇군요. 그런데 2년 사이 29%나 인상된 최저임금을 두고 여전히 찬반 여론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인상폭이 경기에 비해 너무 빠르다는 의견과 그럼에도 기존 공약대로 최저임금을 인상해서 근로자의 권리는 물론 소득주도 성장의 기조를 이어나가야 한다는 의견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그래서 올해부터 시행되는 최저임금법엔 매월 지급되는 상여금과 복리후생비가 최저임금에 포함되고 임금 체계의 개편을 위해 6개월의 시정 시간이 부여된다고 합니다.
네, 그렇군요. 소득 주도를 통해 경제 성장에 긍정적인 효과를 얻으면 좋겠지만 최저임금의 가파른 인상이 여전히 영세 사업주들에게는 가혹한 정책이라는 의견도 참 많아요. 네, 그래서 이 영세 사업주의 부담을 완화하고 지원 정책도 추가로 실시한다고 하는데요. 지난해에도 있었던 일자리 안정자금 정책의 기준이 다소 확대돼서 실시한다는 겁니다. 지난해엔 일자리 안정자금의 기준이 월 평균 보수 190만 원 근로자를 고용한 이 30인 미만 사업주의 자금을 지원했지만 이제는 210만 원 이하 노동자를 고용한 30인 미만 사업주까지 확대 지원하게 됩니다. 지원 금액은 13만 원으로 지난해와 동일한데요. 하지만 최저임금 인상 영향을 더 크게 받을 수 있는 5인 미만의 사업주는 2만 원이 추가된 15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네, 직원이 5명 미만인 사업장은 그만큼 다른 사업장에 비해 수익이 적은 경우가 많잖아요. 이 때문에 최저임금이 갑자기 상승하면 타격이 더 클 수 있으니 이렇게 지원을 더 받을 수 있게 되었나 봐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난해에도 지원됐던 사회보험료 역시 5인 미만 사업주는 지원이 확대되는데요. 일자리 안정자금을 신청하는 5인 미만 사업장은 건강보험료 경감 수준 역시 올해 4월 1일부터 현행 50%에서 60%로 확대됩니다. 또 사회보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소규모 사업장에서 일하는 저소득 근로자를 대상으로 이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보험료를 일부를 지원하는 두루누리 사회보험료도 월 보수 기준 인상을 했는데요. 이 기존 190만 원을 210만 원으로 인상해서 가입 대상을 넓혔는데 이 역시 30인 미만의 사업주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네, 근로시간 단축과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해 영세한 사업장의 타격을 막고자 이 지원책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올해 정책은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청년을 위해서는 어떤 정책이 마련되어 있나요? 네, 올해부터는 청년에게 취업준비 비용 명목으로 이 청년 구직활동 지원금 제도를 추진하게 되는데요. 일부 지자체에서 시행되던 정책이 정부 주도로 확대된 겁니다. 지원 대상은 만 18세에서 34세 청년 중 졸업, 중퇴 후 2년 이내인 이하 취업자로 월 50만 원씩 최대 6개월까지 지원받을 수 있는데요. 지원금을 받으려면 대신 매달 성실하게 구직 활동을 했다는 것을 증명해야 꾸준히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행히 학원 수강이나 그룹 스터디도 간접적인 구직 활동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데요. 뿐만 아니라 지원금을 받은 뒤 취업에 성공해서 3개월 동안 회사를 다니게 되면 취업 성공금으로 50만 원을 추가로 지원받게 되는데요. 총 8만 명을 뽑는 이 정책은 3월 말부터 온라인 청년센터를 통해 신청을 받는다고 하니 관심 있으신 분들은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 청년 일자리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바로 노인 일자리입니다. 올해부터는 노인 일자리를 51만 개에서 지역 아동센터 환경정리, 장애인 거주시설 활동 보조 등 61만 개로 확대하는데요. 활동시간 역시 60시간으로 확대하고 활동수당은 65만 원으로 받을 수 있어 여력이 되시면 그동안 근무 시간이 적어 아쉬워했던 노인 인력에게 최희소식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또 고용계의 가장 중요한 화두 중 하나가 육아휴직 제도잖아요. 이 역시 변화가 생길까요? 네, 육아휴직 제도에도 지원책이 확대됩니다. 올해부터는 육아휴직 급여가 첫 3개월 이후 통상임금의 40%에서 50%로 오르게 되는 건데요. 이 상한액도 각각 월 100만 원에서 120만 원, 또 월 50만 원에서 70만 원으로 증가하게 됩니다. 만약 2019년 1월 1일 이전에 육아휴직을 시작했더라도 육아휴직 기간이 2019년 1월 1일 이후에 걸쳐 있다면 그 이후의 기간만큼은 인상된 급여 기준이 적용되는데요. 뿐만 아니라 아빠 육아휴직 보너스 제도의 상한액도 인상됐습니다. 아빠 육아휴직 보너스 제도는 아빠 남성 육아휴직을 장려하고자 부부가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하는 경우 두 번째 육아휴직자의 육아휴직 급여를 통상임금의 100%를 지급하는 제도인데요. 이 제도의 월 상한액이 현 200만 원에서 250만 원으로 인상된 겁니다. 또 육아휴직을 쓰는 남성의 유급휴가도 기존 3일에서 10일로 늘어났는데요. 하반기부터는 만 8세 이하의 자녀를 둔 부모라면 임금 삭감 없이 근로시간을 1시간 단축할 수 있으니 올해부터 신설되는 육아휴직 제도를 꼭 잘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네, 2019년 고용정책에는 지원이 참 많이 확대되고 또 기준도 완화된 것 같습니다. 이 정책들이 고용계의 선순환으로 발휘되어 경제 성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발판이 되길 희망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핫키워드 안치홍 아나운서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투데이 고용 플러스였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